네, 2023년 1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히트를 치니까 이 영화를 놓고 정치투쟁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꽃놀이 패다라고 하고 있고, 국힘당에서는 지리멸렬입니다. 참 소설을 토대로 한 영화 하나 가지고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게 너무 웃기고, 현대사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저거밖에 안 된가 하는 한심함이 나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의 봄을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 같다라 그랬고, 김남국은 하나이가 검난을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가 오버랩된다라고 했습니다. 군부 독재하고 지금 검찰 독재가 같답니다. 군부 독재, 검찰 독재, 그리고 하나이가 검난을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가 오버랩된다. 야, 이건 아주 지독한 비약들이죠. 이재명 대표는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으면 똑똑히 기억하겠다. 피로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피로쟁취한 민주주의예요, 대한민국이. 이거는 광주 사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씨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은 이재명이가 바로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은 전두환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권력 카르텔, 사적 욕망은 이재명입니다. 비극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내니는 12.12 사건 이후에 보안사에서 신군부가 찍은 단체 사진에 정부 여당, 현재 정부 여당 인사들 얼굴을 합성한 그림을 만들어 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에서는 지리멸렬이죠.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다닐 때 모의 재판을 서울대 법대에서 늘 하는 행사가 있죠. 매년 하는 행사. 거기에서 재판장으로서 신군부에 대해서 유죄를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5.18 행사에 전 국무위원을 이끌고 대통령 전용기 광복호를 열차 KTX 타고 내려가질 않나, 4.3 사건을 추모하지 않나, 뭐 이랬으니까 윤석열 비롯한 현 정부도 12.12를 반란으로 보고 5.18을 민주화로 운동으로 보는 거네, 이런 틀에 갇혀 있으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참 이거는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저분의 역사인식이 저거밖에 안 되나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편견이 있겠죠. 근데 제 편견이 있는 만큼 지금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사람들도 역시 또 다른 편견인 건 확실합니다. 누가 더 옳은지는 좀 더 객관적인 팩트로 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팩트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반란의 문제는요, 대한민국에서 1948년 정부를 만든 다음에 진짜 큰 반란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혁명입니다. 그게 진짜 반란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아들 김진 씨가 타계했는데, 김진 씨가 61년생이에요. 5월 16일을 할 때는 태어나지 않았고 거의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5월 16일 날 그때 이제 김종필 씨는 예비역 군에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옷 벗고 나왔죠. 예비역 소령이었습니다. 그가 5.16 하러 나가는 날 부인한테 그런 얘기하죠. 이 거사가 실패하면 나는 반역이니까 처형된다.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럼 유복자가 되는데 유복자는 대개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도 아들일 텐데 그때는 뭐 초음파로 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정진하란 뜻으로 나아갈 진을 붙여라. 그래서 김진이라고 이름 짓고 본인은 5.16 하러 나갔죠. 때문에 이 세력들은 한강다리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미리 5.16 혁명 선언문까지 준비했었고, 그걸 들고 지금 KBS 남산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박정세 아나운서를 깨워갖고 새벽에 그걸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쫙 부대들이 경복궁, 청와대, 그 청와대는 아니지, 그땐 경무대 점령하면서 촥촥촥촥 했죠. 그게 진짜 반란입니다. 그럼 12.12는 그런 반란이냐? 아닙니다. 자, 그게 가장 큰 반란이었고, 그거는 지금 와서 뭐 쿠데타다 뭐라 그러지만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성공한 군사혁명으로 평가되고 있죠.
박정희를 욕하고 싶어도 너무 업적이 찬란하기 때문에 박정희는 못 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반란이 무엇이냐? 큰 반란이 무엇이냐? 그러한 박정희를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79년도 11.6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궁정동 안가서 쏴 죽이고 차지철 경호실장을 쏴 죽이는 겁니다. 반란이죠. 그러면 1961년 군사반란은 장도영 씨가 이끄는 육군본부가 진압하지 못하고 거꾸로 거기에 붙었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오죠. 장도영 씨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하다가 나중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 12.12가 일어났을 때 그 11.6을 일으켰을 때 반란입니다. 그 반란 수괴는 누굽니까? 김재규죠. 김재규는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됩니다. 누가 체포합니까? 김재규 씨가 살인행위를 하고 육군본부에 와서 전 장관들을 모아놓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박 대통령 죽었다 그러는데 누가 죽였냐 그랬더니 북한이냐 그랬더니 뭐 횡설수설 하고 본인이 피가 묻어 있고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옷이 막 헤쳐져 있고 하니까 알았죠. 근데 아무도 체포를 못해요. 겁이 나니까. 누가 체포합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체포합니다. 반란을 진압한 거는 전두환 씨예요. 근데 이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재규 씨가 박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궁정동 만찬을 준비했을 때 바로 옆 안가에다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승화 총장도 그 총소리를 다 들었겠죠. 그러면 그도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움직임이 없었죠. 전두환 씨가 잡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면 반란을 잡은 세력은 정승화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승화 씨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거기 정승화 씨가 반대하면서 벌어진 게 12.12 사태입니다. 그때 정승화 씨는 수도를 책임지는 수경사령관 장태환 씨 보고 야, 부대 추정시켜 막아 라고 합니다. 그럼 장태환 씨는요, 자기 밑에 30단, 33단 헌병단이라고 하는 전투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를 동원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대가 동원이 안 되죠. 왜? 그 부대장들이 장세동, 김진영, 그 헌병단장은 누군데, 어쨌든 이분들이 정승화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때 딱 하나 장태환 씨 지시대로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수경사에는 또 하나의 방공포병단이라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북한 무인기 왔을 때 우리가 뚫렸는데 그런 게 왔을 때 쏴버리는 대공포병 부대가 있어요. 대공포병. 근데 그 대공포병이 주로 쓰는 무기가 발칸인데 발칸은요 지상 무기를 쏴도 됩니다. 그거 쏘게 되면 장갑차도 뚫고 전차도 막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장태환 씨는 소위 말하는 육사 출신이 아니고 갑종장교입니다. 6.25 때 이제 급하게 장교들이 필요하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짧은 교육 시켜가지고 소위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규 육사 11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자꾸 조금 밀리기 시작하는데 아까 30단, 33단 헌병단 잔들은 아마 육사 나오고 하나의 쪽일 겁니다. 근데 이 방공포병 부대장, 단장은 그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장태환 씨가 오라고 했을 때 왔고, 근데 문제는 그 부대를 동원해서 막았으면 됩니다. 지금 서울 시내 여러분 다시면은 서울에 다리 많죠. 그 다리마다 보게 되면은 옛날 헌병 초소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 때는 거기서 쫙 헌병들이 나와서 검문하고 그랬어요. 겁나게 줬었어요. 그 건물 위에 보게 되면은 오라 육군으로 뭐 명예 육군 육군 상한학교도 광고판 붙어 있는데 그 광고판 그 안에 방공포병 무기인 발칸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발칸을 딱 내려서 한강다리 건너서 이제 장태환이 출동시킨 부대에 맞서기 위해서 전두환 지지 부대가 들어올 때 그 쐈으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끝까지 장태환 사령관이 그 부대장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안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 예하 부대가 어떤 성격의 부대인지 모르고 그냥 전차만 찾은 거예요. 전차 있는 부대는 움직이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 뭔가 하면은 지휘관이 딱 갔을 때 자기 부대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의 지휘관들은 폰만 잡았지 자기 부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2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더 파악을 했었어야지. 이거는 장태환 사령관의 상당히 중요한 능력 문제입니다. 지금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장태환 사령관이 막 떠들고 전화하고 한 것들 그거
지금도 그렇지만 보안사가 다 감청하죠. 근데 그게 지금 알려져가지고 지금 저런 영화가 나왔는데, 저 영화 나오도록 저 녹음 테이프를 누가 공개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조선일보 월간조선에서 공개한 겁니다. 누가 공개했느냐? 우종찬 기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고, 저랑도 인연도 많고, 우종찬 선배가 이한영 사건, 그 다음에 북한에서 호랑이하고 사자 싸우게 하는 그 사진, 동영상, 12시기 녹음 테이프, 대특종을 한 기자입니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걸 가지고 떠들면서 조선일보를 욕하는 게 민주당과 좌파예요. 이 보수 세력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보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모르는 거야, 이 자들이. 자, 장태환 씨는 그런 능력이 한계가 있었다. 그때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지금 거여동, 송파구 거여동, 그쪽에부터 저쪽까지 위례 신도시잖아요. 거기가 육군 특수전 사령부가 있었고 예하 3공수 여단이 있었습니다. 3공수 여단이 전두환을 지원하게 출동합니다. 그때는 서울로 들어오려면 어디로 들어오냐? 천여대교 건너오는데 천여대교 다리에 헌병 초소가 있고 그 위에 발칸이 있습니다. 장태환 씨가 지시를 내렸으면 거기서 펄을 딱 걸고 당겼으면요, 공수부대 못 들어옵니다. 3공수는 적어도 못 들어옵니다. 다른 다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지시가 안 내려갔어. 그래서 최수창 부대가 들어와서 1공수와 더불어 쫙 장악을 하는 거죠. 반란군 문제는 설명드렸고, 그때 지휘관들이 능력이 딸렸다는 문제를 봐야 되고, 이 문제는 6.25 때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우리 지휘관들이 우왕좌왕해요. 북한이 들어오니까 어떤 부대를 써야 되는지 몰라고 그러다 깨지면서 막 그때 육군 총참모장이 누구야? 최병덕인가? 그냥 부대만 막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축차 투입 금지 원칙이 있는데 축차 투입 다 해버려서 싸울 수 있는 부대를 다 전멸시키니까, 그 다음에 김홍일 장군이 나와서 갖고 패잔병 모아갖고 한강 전투하면서 서서히 간신히 막지 않습니까? 우왕좌왕. 지금도 우리나라 지휘관들 많지만 과연 자기 부대 특성을 다 알고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반란 문제는 정리가 되죠. 그리고 지휘관들이 능력이 딸렸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장태환 씨를 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좌파는 누구였는가 하면 74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운동권 세력들이 있었어요. 경기 나온 사람, 김 누구지? 뱅뱅 도는데, 그런 세력들이 있다가 그게 이제 다 긴급조치로 막히죠. 그리고 박정희 죽고 12.12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후배들이 80년 서울에서 데모를 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게 서울의 봄 데모 맞아요. 근데 이들이 가장 반박정희였는데 그들은 박정희를 죽이지 못했어. 박정희 죽인 거는 박정희에 가장 가까웠던 고향 사람인 김재규가 죽인 거예요. 그런 김재규를 잡은 건 전두환이고. 자, 그래서 이게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그러면은 그때 계엄령 산하니까 계엄군들이 다 막습니다. 근데 계엄군들이 그때 했던 작전 중에 하나가 충정부대가 있었고 충정작전이 있어요. 이 시위가 커지면은 경찰로 못 막으면 군에 몇 개 부대가 들어가서 막는데 그들이 하는 작전이 충정작전이고 그 지정된 부대가 충정부대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수요단들은 다 충정부대로 지정돼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학생 시위가 많으면, 그때 제가 고대 옆에 종암동에 살았는데 고대는 항상 특전단 애들이 들어와서 정문을 지켜서,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서 뭐 시위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휘관 입장에서는 특전단은 마지막에 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위가 터지면은 처음엔 경찰로 막는데, 경찰들은 시위를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짧은 곤봉을 써요. 몽둥이, 경찰봉. 근데 이 충정작전 들어가는 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센 공수특전단은 긴 막대기를 쓰면서 사정없이 타격을 합니다. 그걸 완전히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특전단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게 터졌을 때 특전단을 동원하더라도 충정작전은 때리는 작전을 하지 않으면서 서울, 부산, 대구, 포항 다 막습니다. 유일하게 뚫리는 데가 어디냐? 광주예요. 그럼 광주에는 어떤 부대가 들어갔느냐? 31사단, 정웅 씨가 사단장인 부대가 들어갑니다. 정웅 씨는 어떤 분이냐? 6.25가 나기 전에 우리나라 군에는 현역군하고 호국군이라고 이승만 정부 때 만들었어요. 호국군은 뭔가 하면 지금 예비군 개념인데 예비군은 아니에요. 우린 현역 마친 사람들이 예비군인데, 미국 가게 되면은 주방위군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은 내가 군대 가겠다고 하면은 연방군,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군에 갈 수도 있고 주방위군 갈 수도 있습니다. 주방위군은 자기 일하면서
일정 시간 또 군복무하면서 2개 병행하고 진급하는 거죠.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는 예비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은 주방위군이 연방군에 편입되고 끝나면 다시 주방위군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호국군을 만듭니다. 일하면서 싸우는. 그래서 호국군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짧게 6개월인가 교육시켜서 만들어서 1, 2, 3, 4, 5기를 만드는데 그중에 1기가 정웅씨였어요. 호국군 사관학교 출신은 한 600명이 졸업했는데 빨리 전역을 하고요. 박노영 씨인가가 유일하게 대장까지 진급했고 정웅 씨가 소장까지 진급합니다. 근데 그가 이 광주 지역 시위를 처음에 잘 못 막았어요. 31사단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르게 대응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동원하느냐. 자기한테 작전 배속이 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7공수 여단을 동원하니까 투입하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때리죠. 피가 나니까 더 흥분돼갖고 시위가 커지면서 광주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웅 사단장 입장에서 그분이 어차피 충정작전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부대인데 왜 다른 데는 다 시위를 막았는데 거길 못 막았느냐. 이것도 부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계엄작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YS가 5.18 특별을 만들어서 다 잡아넣습니다. 다 잡아넣어요. 옆에 걸친 사람 잡아넣어요. 근데 정웅 씨만은 안 집어넣어. 그래도 작전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시위를 어떻게든 막았으면 이 유혈 사태가 안 벌어지는데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지금 와서는 그럼 그때 광주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극보수들은 그게 무슨 뭐 대한민국 거부하는 운동이지 뭐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걸 민주화 운동이고 유혈 사태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광주의 양신 홍남순 변호사는 민주화 운동으로 해야지 과격 시위는 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운동권들이 막 홍 변호사를 거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줘요. 지금은 민주화 운동을 광주에 탁 덮어 씌워놓고 요지부동으로 만드는데 그때는 그 세력들이 그걸 거부했었어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타이틀을 준 거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땐 그걸 거부하다가 지금은 다 받아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5.18 한 거는 민주화고 뭐 하다 보니까 전두환이 반란군이 되는 거고 정웅 씨는 옳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뭐야? 이 정웅 씨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왜곡입니다. 이 운동권 한 사람들이 자기네 옳다는 걸 하다 보니까 쭉 들어가 보면 뭔가 모순이 걸려. 누가 반란군이야? 김재규가 반란군이야? 누가 반란군에 갖고 왔어? 정승화가 갖고 왔어? 누가 갖고 왔어?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답 못해요, 그 친구들. 그리고 5.18 광주 때 초기 진압 실패한 거는 누구야? 왜 다른 지역은 다 막았는데 왜 이 부대 31사단만 못 막고 왜 강한 부대인 특전단 애들한테 그걸 풀어서 자기 부대가 아니까 마음대로 풀 수도 있는 거지. 자기 부대는 아낀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휘관이. 이 부대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광주 사태에서 나오는 이 몽둥이도 나오는 이런 부대가 다 7공수 애들이에요. 지금 와서는 정호영 씨가 특전사령관을 7공수를 보냈고 현장에도 왔기 때문에 그가 지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지휘권은 분명히 정웅 씨한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니까 누가 따지지 못하고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고 지금 국힘당의 다수에 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역사를 모르니까 쩔쩔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12.12하고 12.6, 5.18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깨뚫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돈자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12.6, 12.12, 5.18은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뭐 북한이 들어와서 어쨌다는 것도 과한 거고 그 시위를 쭉 보게 되면 쉽게 물론 민주화 세력은 있었어요. 좌파 세력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주도한 게 아니라니까. 김재규가 한 거고. 그럼 김재규는 그러면 친민주 세력이었냐? 천만의 말씀. 차지철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리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12.12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영화 만들어서 서울의 봄이다. 무조건 전두환은 나쁘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왜곡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휘관들이 제대로 부대를 인용하지, 부리지 못했다는 건요. 지금도 똑같이 통해요.
지금 우리 군인들 별 하나, 둘, 셋, 넷 달고 껐덕거리지만 위기 터졌을 때 쩔쩔매죠. 똑같이 신문사에서도요, 천안함 사건 터지고, 뭐, 후쿠시마 터지면은 절절맵니다. 뭐, 국장들 모르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기본 지식이 있어야 따라가잖아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 면에서 많이 앞선 신문이 조선일보죠. 조선일보를 근데 싫어해요, 좌파들은. 근데 그들이 떠들고 있는 소재를 던져준 거는, 가장 많이 던져준 건 사실은 조선일보예요.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12.12, 11.6, 5.18을 팩트대로 보게 되면요, YS가 이거를 총책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란으로 규정해놓고 들어가니까 저렇게 돼버린 거. 그게 지금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역사의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서울의 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응 못하는 것도 참 한심하고, 결국은 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이 국힘당이고, 민주당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자기들도 모순에 걸립니다. 한번 12.6과 12.12, 5.18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걸 뭐 어느 방송에 가서라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소설을 갖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